몇 년 전에 제가 여자친구를 사귀면서 이상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대학을 갓 졸업하고 취직 준비를 하고 있던 참이라 돈이 많이 없었어요. 여자친구도 아직 대학을 다니고 있어서 저희는 넉넉하지 못한 연애를 했습니다. 그래도 만나서 얼굴만 봐도 즐거웠고 남들이 가는 좋은 데이트를 하지는 못했지만 서로 여건에 맞춰서 나름 행복한 연애를 했습니다. 한 가지 걸리는 점은 바로 기념일이었습니다. 짜잘한 기념일은 서로 눈치껏 넘어갔는데 100일, 200일, 그리고 1주년 같은 기념일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간다는 게 너무 미안했죠. 여자친구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기념일보다는 자주 마음을 표현하자 약속했습니다. 서로 편지와 꽃을 많이 주고받았는데 그때 드라이 플라워가 유행을 해서 여자친구에게 많은 꽃을 받았습니다. 뭔가 아련한 느낌도 들고 보관도 편하고 생화보다 오래가서 참 좋은 선물이다 싶었죠. 집에 선물 받은 크고 작은 꽃들이 쌓여갈 쯤 저는 뜬금없이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번 꿨을 때는 내용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지나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가위와 비슷한 느낌의 악몽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여자친구는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악몽을 꾸는 것 같다 했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죠. 그렇게 저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집의 분위기부터 달라졌습니다. 제가 밝은 걸 좋아해서 방 자체가 밝은 편인데 그때부터는 아무리 불을 켜놓고 밝은 가구가 많았어도 우중충하고 우울한 느낌이 맴돌았습니다. 가끔씩 집에 오는 여자친구도 느꼈는지 집이 원래 이렇게 칙칙한 분위기였나 물어보더군요. 환기를 자주 시키는데도 평소 없었던 곰팡이가 생기고 유통기한이 많이 남은 음식들도 썩어가고 춥다는 아니고 뭔가 서늘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아무리 잠을 자도 계속되는 악몽에 피곤하기만 했죠. 제 스트레스로 인해 생긴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하고 집이 이렇게 변한 이유를 찾아봤는데 딱히 문제가 될 만한 무언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일이 생겼죠. 그날은 하늘도 비가 올 듯 말 듯 회색빛이 맴돌았고 이상하게 제 몸도 기분도 공기마저도 무거웠습니다. 하필 데이트가 있었던 날인데 도저히 나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에 여자친구에게 말을 하고 저는 집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감기 기운은 없었지만 근육통이 심한 게 아무래도 몸살이 심하게 왔구나 싶었죠. 너무 힘드니까 잠도 깊게 오질 않았고 반쯤 잠든 상태로 비몽사몽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회색빛의 하늘이 점점 검게 변해갈 시간. 여전히 좋지 않은 상태로 뒤척이던 저는 목덜미를 감싸는 기분 나쁜 오한에 번뜩 잠에서 깼습니다. 오한은 마치 제 몸을 삼키듯 스멀스멀 올라왔죠. 반쯤 걷어진 이불을 다시 덮으려 했지만 이상하게 몸에 힘이 쭉 빠져 움직이질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눈만 대굴대굴 굴리고 있는데 저의 머리맡에서 알 수 없는 검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그 물체를 보려고 안간힘을 쓰던 그때 제 이마에 뭔가 스르륵 내려앉았습니다.
거뭇거뭇한 얇은 실오라기들이 제 얼굴을 뒤덮기 시작했죠. 그 정체를 알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저는 거의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머리카락이었죠. 머리맡의 벽에는 여자친구에게 받은 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는 여러 개의 잘려있는 목만 가득했습니다. 얼굴이 잘 보이지 않을 만큼 덥수룩한 머리카락과 살짝씩 보이는 갈라진 피부들, 그리고 그 머리카락 사이로 저를 한데 모아 바라보는 그 눈빛들까지. 이렇게 생생한 악몽이 있을까요? 마치 시체의 머리만 달랑 가져와 장식한 느낌이었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큰 공포를 느껴본 적이 없어서 눈물 콧물 다 빼면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는데 현관에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아 누워있는 제가 걱정된 여자친구가 약과 함께 죽을 사들고 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자친구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그 머리들은 순식간에 사라졌죠. 그리고 제 머리맡에는 수북하게 떨어진 꽃잎들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여자친구가 어찌나 반갑고 고맙던지 저는 풀린 다리를 절뚝거리며 여자친구에게 안겼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덥석 안긴 저를 본 여자친구는 많이 아픈 줄 알고 병원에 가자고 하더군요. 저는 그저 악몽을 꿨다고, 이젠 괜찮다고 하고 조금은 찝찝한 느낌에 근처에 있는 카페로 갔습니다. 저희는 카페에 도착하고 여자친구에게 어떤 꿈을 꿨는지 얘기해줬습니다. 얘기를 듣고 소름 돋는다고 몸서리치던 여자친구는 느낌이 좋지 않으니 오늘은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고 했죠. 여자친구의 집에 도착하고 아직 힘이 없는 몸을 침대에 던졌습니다. 살다 악몽 때문에 눈물도 흘리는구나 하고 밀려오는 부끄러움에 괜히 방을 둘러봤는데 여자친구 방 책상에 제가 선물했던 꽃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드라이 플라워보다는 생기 있는 생화를 많이 선물했었는데 그 생화들을 보고 있자니 제 방에 있던 드라이 플라워가 떠오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꽃들은 죽었는데 살아있는 척을 하네. 그리고 인터넷에 떠돌던 글 하나가 같이 떠올랐죠. 집에는 죽은 것을 들이면 안 된다. 생기가 있어야 할 집에 죽은 것들이 자리를 잡으면 살아있는 것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였죠. 그때는 그저 괴담으로만 듣고 잊어버린 기억이 순식간에 퍼즐이 맞춰지듯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여자친구는 그럼 지금 당장 가서 정리하자고 얘기했고 다시 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 불을 켜고 방으로 들어간 저희 둘은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 꽃들 사이에는 제 사진이 있었는데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그 광경이 지금 다시 보고 있자니 마치 죽은 사람의 영정사진 같은 느낌이었죠. 오싹해진 저는 당장 꽃을 치우려 했는데 꽃다발을 들어올리자마자
손을 타고 올라오는 기분 나쁜 감촉에 다시금 꽃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근데 힘없이 내던져진 마른 꽃봉오리 사이에서 새까만 먼지들이 우수수 떨어져 나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기어 나왔죠. 그와 동시에 들려오는 여자친구의 다급한 목소리에 돌아보니 모든 꽃 사이에서 수십 마리의 작고 까만 벌레들이 기어 나왔습니다. 저는 그 빛꽃들을 한데 모아 그 길로 당장 공터에 가서 태워버렸죠. 그때 피어오르던 연기마저 새까만 색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의 집은 다시 활기를 찾았고 악몽도 다시는 꾸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그 꽃이 문제라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생기가 없는 물건은 집에 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그 여자친구가 저의 아내가 되었고 아직도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그때의 충격으로 저희는 꽃이라면 질색을 합니다. 특히 말려져 있는 꽃은 더더욱.